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장 적분법 1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6장 내용이 조금 쉬웠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바로 7장을 들어가긴 힘들 것 같아서 지난 시간 6장 정리한 거를 한번 학습 차트를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7장 넘어가겠습니다. 어, 부주 1차에 우리가 역삼각 함수, 즉 삼각함수의 역함수들을 정의했었죠. 사인에서부터 코시컨트까지 해서 각각 역함수를 물론 정의역을 제한시켜가지고 역함수를 만들어서 그래프나 기호나 아니면 역삼각 함수의 계산들까지 역삼각 함수 계산도 해보았고 그리고 그 합성함수의 계산까지 다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로 미분과 적분 공식을 했었죠. 근데 이제 미분하고 적분은 아직은 제가 그냥 다 써놨지만 이쪽이 미분이면 이게 적분이었었죠. 그리고 얘네들 세트를 보면 두 개가 부호가 똑같아서 이거 묶음형으로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 적분도 그렇지만 부호가 마이너스 차이 나서 요거를 하나의 묶음형으로 여기도 부호가 마이너스 차이 나서 묶음형으로 해서 그 앞에서 제가 교과서에서 요거를 세 개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면서 공식을 여기에서는 세 개 정도 공식을 꼭 외워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미분 쪽이나 적분 쪽으로 일체형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됐던 공식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바로 전 수업, 지난 수업에서는 부주 2차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가볍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로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나중에 이런 분수 상태의 적분 유형을 위해서 로그 함수의 미분이지만 적분 쪽을 강조하면서 특히 적분 쪽에서도 단순 x분의 1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함수로 합성되어 있는 그래서 특히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타입이 되려면 요거의 치환 버전, 합성함수 버전인 fx의 분자가 미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분수함수의 적분에서 분자 분모 관계가 미분 관계를 확인하는 게 1순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분 관계면 걔는 적분이 ln 분모 절대값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 공식을 확인하면서 더 중요한 건 자연로그 함수하고 그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자연로그, 지수함수도 그렇지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도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런 얘기 여기 설명하면서 같이 했었었죠. 그러면서 얘네들 자연로그 함수의 성질의 미분까지 같이 했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익숙해서 역함수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특히 이 부분 분수함수의 적분 정도만 제가 학습 차트에 강조해서 씌웠고요. 그 다음 이제 6절에서 저희가 무슨 내용을 했었냐면 쌍곡선 함수, 즉 EX, exponential x와 exponential minus x 두 개로 생성된 합차로 만들어지는 이런 하이퍼볼릭 함수와 하이퍼볼릭 탄젠트부터 하이퍼볼릭 코시컨트까지 저희 6개의 어떤 쌍곡선 함수를 정의하고 걔네들의 1차적으로 미분까지 미분 우리가 이걸 미분을 배웠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적분이 이렇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쌍곡선 함수에 뭐까지 있냐면 역함수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나 하이퍼블릭 사인이나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역함수를 만드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았죠. 1대1 대응이라. 근데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영역을 좀 제한시켜서 x가 1보다 큰 그러면서 y가 0보다 같거나 큰 이렇게 이쪽 버전으로 하면 x가 0보다 큰 거고 y가 1보다 같거나 큰 버전으로 제한을 시켜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입장에서 역함수 입장에서는 x는 1보다 크고 y가 0보다 같거나 작다로 바뀌는 이렇게 구간을 좀 제한시켜서 정의역을 제한시켜서 역함수를 정의하며 얘네들 역함수의 기호뿐만 아니라 그래프까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이퍼볼릭 함수들은 EX와 2의 마이너스 EX들로
만들어진 그걸로 인해서 저 두 개의 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역함수는 기호나 그림만 볼 게 아니라 얘가 수학적 수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해서 여기에서 각각 끌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유도를 했었죠. 나머지 방식은 똑같아서 생략했지만 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 타입으로 표현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됐었고요. 이 역시 그냥 이걸 배우고 그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늘 그러하듯이 미분 공식들을 했어요. 우리가 얘가 미분 공식을 알려줬다는 건 자동으로 덕분 공식 까지 해서 이 덕분이 상수 조절되는 범위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딱 1이면 좋지만 이런 이쪽에 상수나 이쪽에 상수가 붙은 유형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 개의 내용 6장에서 삼각함수의 역함수인 아크사인부터 아크코탄젠트까지 하이퍼블릭에서 아크하이퍼블릭까지 다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포커스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적분에 해당하는 이 공식과 여기에 있는 이거 3개로 줄어드는 얘. 그래서 토탈 6개의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내용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갑자기 왜 이런 함수들을 만들고 왜 그럴까 하고 막 여러분이 머리 아파하실까 봐 그 6개의 공식 꼭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7장 내용으로 넘어가겠고요. 7장의 1절 사실은 기본 공식밖에 없어서 강의 계획서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 있는 다항함수나 삼각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 또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 기본 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컨트 제곱이 탄젠트가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죠. 얘네들 공식은 이렇게. 근데 이제 9번, 10번은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학교에서 다시 한번 분수형으로 해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해서 다 유도를 해서 코트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된다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공식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이제 무리함수나 유리함수의 적분 그래서 마지막 6장에서 배웠던 아크함수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거나 그리고서 쌍곡선 함수의 적분부터 이 무리함수 적분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들이잖아요. 공식들 추가로 됐는데 특히 얘는 1로 표현돼서 익숙하다고 하지만 여기 A로 표현돼서 우리는 A제곱 정도는 안 배웠는데 앞에서 계산할 때 상수 조절하는 거를 의외로 그냥 단순 1보다 상수 조절된 상태가 더 많이 나와서 상수 조절된 버전으로 공식을 써놨을 뿐이지 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상수 조절된 버전을 외우다 보면 굉장히 오히려 공식이 잘 안 외워질 수 있으니까 기본형 1을 외워서 아직까지는 공식을 암기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상수 A는 치환을 그냥 해서 익숙하게 하시다 보면 공식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면서 저절로 치환 버전인 얘가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환 버전으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수 1 버전으로 공식을 외워서 치환을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환된 버전이 외워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원래 그 2절 내용이 이제 뭐냐 부분적분법 물론 이것 또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좀 이미 썼던 기법이고 아는 방법이긴 한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하지 않았던 조금 더 깊은 걸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부분적분 공식 유도하면요.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적분 공식 중에 두 함수의 합이나 차에 대한 적분 공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각각의 적분, 각각 지에 대한 적분의 합과 차로 분리가 됐었죠. 여기 칸이 좁아서 dx죠. 이렇게 각각의 적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 두 함수 곱에 대한 혹은 나누기에 대한 적분 공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두 함수가 곱에 대한 적분이 없느냐. 분명히 비적분 함수도 뭔가 두 개의 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데 답은 이거에 대한 다이렉트 공식은 없어요. 그거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곱하기를
만약에 합차처럼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곱하기에 직접적인 공식이 없어서 이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곱하기 유형에 대한 적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공식이므로 곱의 미분에서 끌고 싶으면 공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함수 곱에 대한 미분은 당연히 이렇게 돼서 양변에 지금 적분 상태의 공식을 끌기 위해서 적분을 똑같이 씌워주면 얘는 요렇게 될 것이고 이쪽으로 될 것이고 이쪽 우변도 적분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중에서 합 중에 하나를 요거를 놔두고 요거만 옮겼다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부분적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외웠을 만한 줄임 버전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함수 곱이 아닌 하나는 미분형이라고 보는 어떤 상태의 적분은 이 미분형 상태라고 봤던 거를 그 G'이 아닌 G로 넘어갔다는 건 K 적분과 그다음에 앞에 미분하지 않은 원형 상태로 판단한 이 F 부분은 미분한 거에 다시 G, 그러니까 G의 다시 적분을 다시 적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곱하기 구조의 적분인데 그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뒤에 이런 적분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얘 적분이 돼야 되는데 얘가 앞에서 했던 아무리 곱하기 구조지만 기본 적분 공식이나 치환으로 되지 않을 때나 쓸만한 얘기지 공식이나 치환으로 충분히 되는데 이 적분하는데 다시 또 하나의 적분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 적분을 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부분 적분은 기본 공식이나 치환 적분이 되지 않을 때 넘어와서 하는데 그도 얘가 잘 적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곱하기인데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하나를 미분형, 하나는 원형으로 잡고서 이런 계산을 할 때 얘가 안 풀어지면 이 역할, 내가 미분형으로 잡았던 역할을 바꿔서 해봐야 되죠. 바꿔서 해도 사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나름 둘 중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적분이 좀 더 처음 적분보다는 간결하거나 둘 중에 편할 쪽으로 변화시켜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얘가 이렇게 공식이 편하게 나온 것 같지만 한 번에 얘가 적분이 되면 고맙지만 또 여기서 적분이 안 돼서 뭐 역할을 바꿔도 안 돼서 여기서 다시 또 기본 공식이나 치환이 안 돼서 부분 적분을 다시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분 적분 꼬리에 붙어 있는 적분을 위해서 다시 부분 적분을 하는데 한 번 참고 또 했는데 안 돼서 그 부분 적분의 부분 적분을 연쇄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 번만 더 하는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뭐 심한 경우 외국 교과서에서 뭐 6번, 7번까지 막 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 원리는 얘 적분이 풀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둘 중에 쉬운 쪽으로 F와 G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원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1번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죠? 누가 봐도 X와 sin X의 곱하기 그러면 지금 이 구조에 너무 많이 지저분하니까요. 현재 상태에서 그럼 뭐를 미분형으로 잡을 것이냐? 그러면 x를 미분형으로 잡았을 때는 뒤에 들어가는 g의 미분이 아닌 적분 상태.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구조가 2분의 1 x제곱으로 훨씬 더 복잡한 상태로 가지만 얘를 미분형으로 잡으면 누가 봐도 얘를 적분한다고 해도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x로 함수가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정도 차이 나지 얘처럼 일이 더 커지진 않죠. 상태가 조금 더 복잡해지진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얘를 미분형으로 잡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미분형, 얘를 적분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얘는 원형이니까 K 미분형인 1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처음에는 x 곱하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하고 1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을 빼줘야 되죠. 그 정리해도 얘는 적분 가능하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뭐를 x를 잡느냐, sin x를 잡느냐 분석을 조금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그런
유형 타입 몇 개가 교과서에 이제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X의 어떤 방집 파트, 거기에 지금처럼 사인, 코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수형이 있을 수도 있고 lnx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조금 전에 사인 유형 봤지만 사인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다항식을 원형으로 잡고 얘를 미분형으로 잡아주는 게 적절했었어요. 왜냐하면 얘를 미분형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 부분적분법에서 얘의 적분에 해당하는 부위가 필요하니까 얘를 적분해도 뭐 사인에서 코사인, 코사인에서 사인 정도, A라고 해도 상수배 정도지만 얘를 만약에 미분형으로 잡으면 식이 더 복잡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얘를 원형으로 잡고 사인이나 코사인 쪽을 미분형으로 잡는 게 적절하다는 게 이해되실 거고요. 다항식하고 2의 AX형이 곱해졌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미분형을 2의 X로 하면 얘는 적분해도 거의 2의 AX의 상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미분형으로 잡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뭔가의 미분형으로. 그러면 원형으로 잡았던 얘는 미분이 돼서 조금 식이 더 간단해질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똑같은 다항식에 lnx가 붙었을 때는 얘를 미분형으로 잡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v' 미분형 lnx다. 그러면 lnx에서 얘를 적분한 상태, 이거 적분 가능한가요? lnx?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얘는 미분형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lnx를 원형으로 잡고 식이 복잡해져도 xk를 선택이 없이 미분형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걔를 원형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lnx 같은 유형하고 곱해지면 얘를 미분형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사인, 코사인하고 꼭 다항식이 아니라 2x가 곱해지면 그래도 얘를 미분형으로 잡고 이쪽을 원형으로 잡아도 되고요.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잡지 않고 역할을 바꿔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제 2번 조금 전에 했던 x제곱의 요 유형에 해당하는 a 유형이죠. 그래서 얘를 원형으로 잡고 이 x를 미분형으로 잡아서 얘 미분, 얘 적분해서 이렇게 계산했어요.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2x 곱하기 익스포넨셜 x의 상태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이 과연 풀어질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상수 빼더라도 바로 적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능을 여기서 보고 잡았지만 잘못 잡았나 해서 얘의 역할을 바꾸면 아까 추측했듯이 훨씬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얘가 x 세제곱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3분의 1 x의 세제곱으로 더 복잡해져서 그쪽으로 역할 바꾸기보단 얘가 그나마 간단한데 문제는 얘가 기본 공식이나 치환으로도 해결하지 안 돼서 얘를 다시 부분적분을 한번 쓰는 상태가 돼서 여기에서 똑같이 x는 원형으로 잡고 얘를 미분형으로 잡아서 부분적분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좀 줄여놨죠. 여러분이 한번 쓰는 거 알아서 그래서 부분적분을 적용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lnx를 x축, x는 2, 그 다음에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의 부피는 요건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파이 상수도 빼고 lnx의 제곱만 부정적분으로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얼마 전에 저희가 회전체의 부피를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게 얘가 되는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복습 삼아 확인하면 ln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 x는 2 요거로 둘러싸인 x축 둘러싸인 이 부분이죠. 얘를 x축으로 회전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입체의 부피 회전체니까 그 회전체는 단면이 지금 원이고 그 단면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얘, 즉 y에 해당하는 거죠. y가 지금 ln x 전체 ln x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면
일명 우리가 그때 x 포인트마다 이 단면을 AX라고 할 때 단면의 식은 파이 R 제곱에서 R 제곱이 지금 저 함수값인 lnx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면 됐어요?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적분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영역, 여기 지금 시작이 x철편이 여기가 1이니까 1에서부터 2까지 ln x의 제곱의 dx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왜 이 식이 나왔는지는 이해가 됐을 거고, 이제 이렇게 뭐 파이 상수나 이런 거보다 이 문제의 핵심 계산은 얘니까 요거만 계산해 달라는 차원으로 했는데, 문제는 lnx의 제곱이 치환도 안 되지만 부분 적분을 쓰려니까 힘들어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부분 적분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시작을 치환부터 했어요. 그래서 lnx를 t로 치환하면 dx, dt 관계가 또 이렇게 되는데 dx 쪽에 x분의 1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형은 어떻게 x분의 1이 없는데 어떻게 적분 변수를 치환하느냐. 그래서 이 x분의 1을 이쪽으로 넘겨서 x 자체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 dx는 dt에 x로 붙여서 가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다시 t에 관한 식으로 변화시켜 준 거죠. 그럼 내가 처음에 잡은 어떤 x에 관한 식을 t로 치환한 이 식에서 x는 그럼 t로 표현하면 2의 t인 거 맞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정의해서 이 정의한 거에 의하면 x는 2의 t가 되다 보니까 x를 t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lnx를 t로 치환하면 적분변수 dx는 이렇게 바뀐다 해서 여기에서 지금 부분 적분을 쓴 거예요. 여기에서 부분 적분해서 부분 적분 앞에 있는 조금 전 그 예제 몇 번이었죠? 요거 x 제곱의 익스포넨셜 x 대신에 지금은 t 변수로 바뀌어서 t 제곱의 2t. 그래서 결과를 요거를 바로 이렇게 이제 쓴 거죠. 부분 적분 이게 뭐 암산으로 똑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 적분 두 번 쓴 그 예제 1번이었나요? 예제 2번의 결과를 바로 쓰고 그 대신 내가 여기서 t는 원래 t가 아니라 x식을 치환한 거니까 이렇게 적용해서 풀었어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냥 부분적분으로 제가 지금 부분적분 단원이라 부분적분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해결 안 되는 이 적분 안 되는 건 이 전체를 lnx 제곱을 원형으로 잡고 그거 곱하기 1로 분석을 한 거죠. 1이. 그래서 1을 미분형. 그러면 요거의 적분 x의 미분 이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부분 적분을 적용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에 이거 곱하기 이거 적분. 그랬더니 이걸 적분해야 돼요. 상수 2가 없다 하더라도 lnx 여전히 적분이 안 돼요. 이거 역할 바꾸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치환도 안 되고 적분 공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상수 2 뺀 상태라고 해도 이거 적분 안 돼서 여기서도 부분 적분 썼었죠? 그래서 이거 lnx하고 곱하기 1로 봐서 똑같이 지금 1을 미분형으로 잡고 얘를 원형으로 잡아서 여기서 다시 또 한번 부분 적분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부분 적분이 안 됐을 때 치환도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안 되면 x 돌려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기법으로도 치환하는 적분 변수 바뀌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요 다양한 어떤 기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분적분 단원이니까 부분적분 자체로도 풀 수 있다는 풀이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크탄젠트 x 같은 경우도 뭐 곱하기 상태가 아닌데 왜 얘를 갖다가 부분적분란해서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크탄젠트 x도 기본 공식만 없는 게 아니라 치환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적분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뭐 탄젠트 같은 경우는 함수식을 좀 변형시켜서 예를 들어서 분수식으로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다면 아크탄젠트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ln이나 아크탄젠트처럼 그런 경우는 이 자체밖에 곱하기도 아닌 이 자체지만 곱하기 1이 있다고 분석을 해서 이 1을 미분형으로 잡으면 k 적분 x와 이 식을
미분한 거. 그래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형으로 잡고 미분형을 1로 잡은 거죠. 그럼 얘 원형으로 잡은 거에 미분형이었던 1은 적분하면 x. 그래서 x와 아크탄젠트 x를 곱하고 이 두 식을 곱한 거를 적분해줘야 되는데 얘가 적분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분수식이지만 힘들어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앞에서 치환하듯이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조만간 유리함수의 적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식이 적분해야 될 때 서로 반반해서 미분 관계면 LN 분모라고 그랬는데 이거 미분하면 X 아닌데 라고 했지만 미분하면 2X면 상수 정도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적분한다고 계산을 해주면 얘는 바로 ln 분모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양이니까 억지스럽게 절대값 쓸 필요 없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분적분이 처음에 설명할 때 곱하기라고 해서 꼭 곱하기뿐만 아니라 아까 lnx나 아크탄젠트처럼 적분이 안 되는 건 곱하기 1이 있다고 해서 부분적분을 쓰는 기법을 자주 쓰기도 하죠. 그 다음 점화식이 있는데요. 이 점화식은 사인 x제곱에 대한 적분을 이제 점화식 버전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뭐 지금 부분적 분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단계별로 한 거는 별 어려움이 없을 텐데 여기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다 이해된 듯 끝내놨지만 이 부분적분을 x의 n제곱을 n-1개와 하나는 낱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다음에 여기서 in이 원래 문제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요만큼 in이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식에 앞에도 in, 뒤에도 in이 있으면 이 in을 다시 묶어요. 여기 이쪽 앞으로. 그래서 묶으면 사실은 여기에 원래 in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였던 게 넘어와서 n-1 in이 되겠죠. 이러고서 여기는 똑같이 있고 n-1에 글씨가 이게 펜이 제가 이 정도로 못 쓰지 않은데 아직은 그래도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글씨가 엉망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n의 in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이거 똑같이 그럼 in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n으로 나눈 거죠? n분의 1.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면 in은 n분의 1에 사인 n-1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고 n분의 n-1에 i의 n-2였던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만큼씩 뭐 마이너스를 빼줘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뒤에서 삼각함수 높은 차수 적분 배운다고 했는데 그게 이건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 사인 x의 n제곱 공식은 사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렇게까지 점화식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뒤에 조금 이거 더 쉽게 배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화식으로 알려주는 거는 일부 학생들은 자꾸 컴퓨터 얘기하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에다가 사인 x에 대한 적분 공식이 이런 어떤 코딩된 이런 방법으로 점화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걔한테는 우리처럼 뭐 뒤에서 이거 할 때 뭐 짝수냐 홀수냐 나눠서 치환을 한다 아니면은 짝수면 백악이다 반각이다 써서 반복적으로 식을 계속 변형해서 풀거든요. 근데 이제 걔한테는 그 방법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점화식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다 해서 똑같은 사인 x의 적분이지만 컴퓨터에다 코딩해서 알고리즘으로 집어넣어 줄 때는 이 방식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사인 x에 대한 적분을 점화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8x의 제곱 뒤에서 이거 이렇게 풀지 않거든요. 근데 점화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여기에서 SN이라고 하는 건 이 n제곱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을 정적분으로 0에서 2분의 파이로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n제곱 이거에 있는 마이너스를 빼서 마이너스 n분의 1에 사인 n-1의 코사인 x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지금 공식 바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n의 n-1에 지금은 i가 아니라 이제 s로 바꿔놨으니까 s의 n-2겠죠. 근데 이쪽은 0을 집어넣든 2분의 파이를 집어넣든 다 0으로 사라지니까 요거만 남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S8은 어떻게 되겠어요? S8이라는 얘기는 8분의 7의 S6이 될 것이고 그 S6은 또 요 공식에다 대입하면은 6분의 5의 S4가 될 것이고 S4는 그러면 4분의 3의 S2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S2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의 S0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S8에 요거 S6 이거 곱하고 S4에 이거 곱하고 S2에 이거 쭉 다 곱하면 이렇게 해서 S0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이 값은 2분의 파이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점화식 이거 부분적분으로 유도할 때 너무 막 차수도 높고 불편해 보이고 이게 부담스럽지만 이게 정적분으로 계산할 때는 또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으며 이렇게 왜 뒤에서 이제 이거 삼각함수에서 이거 좀 배워요. 삼각함수 적분법으로 배울 때는 오히려 뒤에 있는 방법이 편하고 계산 수계산으로 편한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수계산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코딩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계산을 정적분을 해보면 또 간단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이제 부분적분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뭐 2번 정도 나왔는데요. 아까 뭐 7번이다, 6번이다,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 부분적분이 판단을 잘못하면 무한번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 점화심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을 모르면 여기서 다시 계속 이식 다시 나오거든요. 이식 이렇게. 이거를 또 이 계산을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하면 굉장히 무한번 나타나는 예예요. 그래서 저거로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sin x는 나중에 뒤에서 봤을 때 불편할 것 같아서 좀 와닿는 예, 이걸로 이제 제가 하는데요. 얘도 한 번에 되지 않아서 부분적분을 여러 번 쓸 거라 제가 첫 번째 스텝에서 부분적분 잡은 거를 첨자 밑에 2를 잡았고요. 두 번째 부분적분에서 나타나는 그 함수 설정하는 거를 F2, G2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형 함수를 EX로 그 다음에 미분형 함수를 G1 프라임으로 해서 sin X로 하면 얘의 미분과 얘의 적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식에다 대입해서 요거 곱한 거 EX에 마이너스 코사인 X에 또 요거를 곱한 거 얘를 적분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빼서 부호가 플러스가 됐는데 얘가 적분 가능하냐? 적분 안 가능하죠. 공식이나 치환 둘 다 안 되죠. 그럼 얘가 내가 이렇게 설정한 게 적절하냐? 그래서 사실은 얘의 역할 바꾼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쳐놨다가 이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역할 바꿔도 똑같은 식이 나오진 않지만 어떤 타입 즉 구조는 거의 비슷한 상태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그거라고 하니까 얘를 다시 부분적분을 하기 위해서 또 F와 G를 이렇게 다시 설정해서 부분적분을 또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잘 보시면 시작하려고 했던 그 적분 상태가 돼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 꼬리에 있는 거 안 돼서 역할 바꿔도 그게 그거라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 푸는 건 치장 문제로 가서 계속 여기에서 이만큼 꼬리가 또 붙고 또 붙고 그래서 끝도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점화식에서 봤듯이 부분적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서 무한으로 갈 수밖에 얘 계산하면 계속 네버엔딩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앞에서 이렇게 뭔가 잡았죠. I 뭐 이렇게 잡으면 이쪽에 있는 i와 이쪽에 있는 i, 내가 구할 i인 거가 양쪽 식에 있으니까 i를 묶어서
이 i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상수 2를 나누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는 in이나 sn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굳이 치환해서 in, sn을 잡지 않았지만 기법은 그렇게 같이 묶어서 계산해 준다. 라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하나 문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내용은 여기 이제 삼각함수 적분 3절 계속 기다리던 그 삼각함수의 적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형 1 먼저 하면 사인 높은 차수 kx에 코사인 m제곱 x에 대한 적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k가 m으로 잡은 저 부분이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인 경우와 둘 다 모두 짝수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사인이 홀수인 경우다. 그러면 사인이 홀수인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 코사인이 짝수라는 얘기라서 코사인이 짝수를 이쪽에 있는 그 홀수에 해당하는 사인 x 하나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사인 x의 dx. 짝수 파트인, 즉 홀수를 하나 뺀 짝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상대함수를 얼마든지 제곱식을 이용해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이 홀수에 하나 남는 얘는 전환할 수가 없어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홀수에 있는 하나 얘는 전환하지 못하는 얘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적분 변수 변환으로 들어가려면 x를 코사인 x를 치환해야 되더란 얘기죠. 그럼 코사인 x를 치환하면 적분 변수 변환에 사인이 항상 붙고 그래서 적분 변수 변환에 쓰다 보면 코사인 제곱 n제곱은 어차피 코사인이었으니까 치환할 때 u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쪽에 있던 사인의 짝수차는 얼마든지 짝수 제곱에서는 상대함수 코사인은 사인,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변환해서 코사인식으로 바꿔서 접근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인이 홀수인 경우를 했는데 코사인이 홀수인 경우도 똑같겠죠. 그럼 코사인이 하나 항상 남는 거죠. 코사인 하나가 남고 코사인의 짝수형 축은 코사인 x의 dx 요거는 적분 변수 변환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항상 세트처럼 묶여서 적용하고 나머지 짝수든 이렇게 하려면 사인 x를 치환해야 되죠. 그럼 얘는 그대로 사인을 치환했으니까 u가 되겠고 코사인의 2n제곱에서 그 짝수는 다시 이 식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얼마든지 사인으로 변환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사인 쪽으로 치환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뜻을 모르고 홀수인 쪽 반대 함수를 이렇게 치환한다고 이렇게 애우시는 것보다 적분 변수에 이렇게 짝수는 상대 변수 함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홀수 하나 남는 거는 상대 함수로 표현이 안 돼서 남아서 그거를 적분 변수 변환에 쓰려면 사인을 적분 변수 변환에 쓰려면 코사인을 적분 변수 변환에 같이 붙여서 쓰려면 사인이 돼야만 치환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해하셔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둘 다 짝수인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각각은 사인과 코사인의 이제 반각 공식을 쓴 상태거든요. 반각 공식을 쓰면 원래 차수가 2L차인데 얘는 L차, 2N차는 N차로 바뀐다는 거죠. 차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단점은 X가 그냥 X가 아니라 2X로 바뀌어지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또다시 짝수면 또 계속 반각 공식을 써서 차수를 반으로 줄여서 차수가 1차가 될 때까지 바꿔서 쓴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 짝수일 때는 무조건 반각만 쓰느냐? 나중에 제가 만든 예에서는 배각도 적용 가능합니다. 배각 적용 가능해서 외우시기 편하게 이것도 막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외우면 힘들 수 있으니까 이 K하고 M 이 두 개의 차수가 합해서 홀수일 경우는 뭔가 치환이 돼요. 홀수 쪽 반대쪽 함수로 치환까지 외우시는 건 너무
홀수는 치환되고요. 이걸 두 개 더한 차수가 짝수다. 그러면 치환이 되지 않아서 차수를 낮춰야 되는데 차수를 낮춰서 표현하는 방법은 주로 반각 아니면 배각. 그래서 배각하고 반각을 줄여서 배반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짝수차는 배반, 배각과 반각을 이용해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바로 예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5제곱 홀수차죠? 그럼 홀수차일 때 얘는 코사인 한 개는 분명히 따로 남겨야 된다는 거죠. 홀수 한 개는. 그럼 남은 4제곱은 짝수로 바꿔서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적분변수 변환으로 쓰려면 사인 함수를 치환했어야 되고 그 원래 함수 코사인 4제곱 x도 그럼 다 사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용해서 바꿔서 적용하면 이렇게 요 제곱 풀어서 계산해서 적분한 다음에 원래 변수 x 변수인 sin x로 적용해서 답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4제곱, 짝수제곱.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반각 공식을 써서 차수를 낮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4차였는데 이게 지금 식은 좀 복잡한 EX로 돼 있지만 2차. 그렇지만 2차를 좀 전개해 보니까 얘네들까지는 적분이 가능하지만 얘 아직 적분이 가능하지 않고 다시 짝수니까 여기에다 다시 반각 공식을 다시 쓴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다 반각 공식을 써서 식을 차수를 2차였던 거를 반각을 써서 1차로 나눈 다음에 얘를 적분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부분이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사인 4제곱 적분은 이거의 이 부분을 끝에 있는 꼬리 적분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적분이 이렇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 2번까지 설명했고요. 예제 3번은 전체 토탈 차수는 홀수예요. 그래서 뭔가 치환이 가능한데 그럼 뭘로 치환할까? 뭐 사인, 코사인이 있으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런 문제는 차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코사인을 치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코사인으로 치환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근데 얘는 차수가 높아서 이렇게 풀어졌다기보다 같은 사인 세제곱인데 문제 하나 좀 뭐 만들어 볼까요? 근데 코사인 제곱 x다 라고 한다면 이 두 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차수가 더 높으니까 조금 전에 차수가 높았다는 논리를 접근하면 사인 x로 치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사인 x로 치환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차수가 높은 게 아니라 얘가 홀수 차이였기 때문에 그 사인 x의 dx를 적분 변수로 넘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남는 짝수 사인 제곱을 이걸로 적분 변수를 넘기려면 치환할 때 u는 코사인으로 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얘는 그대로 코사인 놔두고 이쪽에 있는 사인 뺀 사인 제곱을 다 코사인 함수로 바꿔서 1 코사인 제곱 x로 풀어야만 글씨가 너무 안 먹히네요. 그래야만 치환 적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차수가 아니라 홀수차가 있을 때 그렇게 지금 남은 적분 변수 변환에 써서 상대 함수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함수로 변형해야만 답이 풀어지는 예고요. 그 다음에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짝수차인데 뭐 반각으로 이렇게 차수를 낮춰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인에 대해서 두 번째 코사인인데 제곱을 다시 한 번 더해야 되는 거죠. 4제곱.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헤치니까 여전히 처음에 토탈 6차였던 게 3차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식 전개를 다 해서 정리한 게 이거지만 그중에 요만큼은 적분이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두 개는 적분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다시 여기다가 반각 공식을 또 한 번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얘는 아까 우리가 홀수차에서 뭐 코사인 5제곱 뭐 아니면 뭐 이런 높은 차수에서 치환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서 답을 빼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 계산 방법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기서는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 유형의 반각, 배각 공식 유형의 또 다른 유형은 제가 문제 너무 앞에 거 차수가 높아서 일부러 조금 단순하라고 간단한 2차로 맞췄는데요. 지금 앞에서 배운 방법에 의하면 얘는 반각 공식을 썼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도 반각, 그래서 2차를 1차로, 여기도 반각, 그래서 2차를 1차, 토탈 4차를 2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꼭 무조건 반각을 쓴다기보다 우리가 sin x하고 코사인 x가 곱해진 거는 2분의 sin 2x로 표현할 수 있죠. 배각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제곱 상태잖아요. 이거 제곱, 그럼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다. 그럼 얘의 적분은 항수 4분의 1 빼준다고 해도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의 2x에 대한 적분이 되고, 물론 그냥 단순 x가 아니라 2x지만 2차 정도니까 다시 여기에서 한번 반각 공식을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x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코사인 4x의 vx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적분만 해주시면 마무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유형 3은요. 지금 제가 이걸 몇 번 수정했는데도 이게 오타가 수정이 안 됐는데 제가 분명히 이거 써놓은 버전이 있는데 교과서 유형 3하고 똑같아요. 탄젠트 KX에 대한 적분 유형하고 코트 그 다음에 MX라고 돼 있나요? 교과서에 N인가요? 이거에 DX 얘를 적분하는 이런 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탄젠트 높은 차수, 코트 높은 차수를 적분할 때는 첫 번째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적용해서 탄젠트의 차수를 계속 낮춰가면서 탄젠트의 제곱 쪽이 붙는, 시컨트의 제곱 쪽이 붙는 이쪽은 이거를 적분 변수 변환에 쓸 수 있으므로 이렇게 적분 변수가 되려면 탄젠트로 치환하면 du dx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얼마든지 이걸 치환해서 적용해서 바로 탄젠트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쓸 수가 있죠. 코트도 마찬가지예요. 코트도 높은 차수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걸 적용해서 식을 바꿔서 차수를 낮추되 여기 같은 경우는 시컨트가 아니라 코트 같은 경우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이 되겠죠? 계속 차수를 낮춰서 풀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방식은 어떻게 푸는지 이해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한번 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탄젠트 4제곱 x 같은 경우가 되겠지만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적용해서 식을 분리한 다음에 그만큼 얼마든지 탄젠트로 치환해서 적분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계산이 이쪽으로 먼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마지막에 u를 탄젠트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첫 번째 시컨트 제곱은 적분하면 탄젠트고 1은 적분하면 x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탄젠트를 차수를 계속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가 탄젠트 제곱으로 끝나지 않고 탄젠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젠트는 한번 해봤으니까 제가 코트 쪽으로 해서 하나 남는 유형, 높은 차수 아니라 3차 정도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코트 세제곱 x다. 그럼 코트도 당연히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은 코트 제곱이라는 걸 적용해서 식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꿔서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요만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트로 치환하면 적분 변수 코시컨트 제곱의 dx를 du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코트로 치환해서 이렇게 적분 계산 가능한 거고요. 이쪽 코트 부분은 아까는 짝수라서 다시 한번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시컨트 제곱 기타 등등을 쓸 수 있었다면 여기에는 이 홀수 코트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 앞에서 우리가 탄젠트 적분에서처럼 공식을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배웠다 하시는 분은 이걸 뭘로 바꿨어요? 분수함수로 코사인 x에 사인 x로 바꿔서
ln을 적용해서 접근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코트도 분수로 바꿔서 분수 상태 사인분의 코사인, 그럼 분수 중에 분자분모가 미분관계인가 확인했더니 미분관계네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ln 분모, 그래서 ln 사인 절대값 x가 되겠고요. 얘는 u로 적분 마무리했지만 u를 원래인 x변수인 코트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너무 많은 예를 실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짝수차만 했는데 코탄젠트 버전을 홀수차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다음에 이 유형사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쳐놨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유형사라는 거는 교과서 유형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탄젠트 거기에 kx에 그다음에 시컨트 이게 이상하네요. 여러 번 쳤는데 이게 자꾸 빠져지 파일을 여러 번 건드려서 이것저것 건들다가 보니까 덮어쓰기를 잘못했나 보네요. 그다음에 코트 kx에 그다음에 코시컨트 nx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유형에서 지금 탄젠트 시컨트 세트하고 코트 코시컨트 세트, 아까 탄젠트하고 코트 하듯이 이 두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두 패턴 중에 요거 위주로 설명했는데요. 요 방식과 이 방식은 유사하다고 똑같다고 물론 마이너스 붙고 이런 부분은 발생하나 그 기본 방식은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이쪽에서 설명하듯이 탄젠트 시컨트 버전 쪽으로 설명을 하면요. 일단 시컨트 앞에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짝수 유형일 때는 시컨트 제곱 x의 dx를 치환할 수 있으므로 탄젠트를 치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젠트가 홀수든 짝수든 탄젠트로 치환을 하고 이쪽이 짝수니까 그 짝수 중에 이만큼을 치환 변수, 적분 변수 치환하는 데 넘어가면 그럼 얘가 짝수가 2제곱이 아니라 나머지 그 남는 뭐 4제곱이나 6제곱 이런 그 남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탄젠트로 얼마든지 표현 가능해서 적분 변수를 U로 다 치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이 이제 홀수인 경우, 얘가 홀수인 경우는 탄젠트가 하나 남아요. 짝수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홀수일 때는 걔가 적분 변수 변환에 어쨌든 쓰일 수밖에 없게끔 남겨야 되다 보니까 탄젠트를 적분 변수 변환에 하면서 뭔가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시컨트까지 하나 묶여지는 경우밖에 없고 시컨트까지 묶으면서 치환하려면 치환을 시컨트로 치환해서 시컨트를 치환하면 적분 변수 d와 dx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젠트 홀수 하나 이렇게 반드시 넣고 시컨트는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시컨트 하나랑 묶어서 적분 변수 변환에 사용하며 남는 시컨트 함수로 다 표현하다 보니까 시컨트 함수는 문제가 안 되지만 탄젠트 홀수 중에 하나 뺀 남는 짝수에 해당하는 탄젠트는 다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시컨트로 표현을 바꿔서 치환해서 계산한다. 물론 계산이 조금 중간에 불편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탄젠트든 이 n이 짝수면 k가 홀수면 시컨트든 치환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으로. 그렇지만 얘가 짝수가 아닌 홀수고 얘가 홀수가 아닌 짝수, 즉 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환 안 될 때는 기본적으로 탄젠트와 시컨트의 기본 관계인 이 식으로 변형을 하거나 부분 적분을 쓰는데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부분 적분이 가능하면 적용을 했다가 안 되면 유공식으로 바꾸고 아니면 처음에 부분 적분을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처음에 식을 좀 바꾼 다음에 부분 적분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적용해서 바꿔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물론 코시컨트하고 코트도 방식은 똑같아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면요. 탄젠트 세제곱 x하고 시컨트 x다. 여기에서 탄젠트가 이렇게 홀수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홀수차는 조금 이따 적분 변수 변환에 넘어갈 때 쓸 수
게끔 놔둬야 되는데 탄젠트 하나만 가지고는 못 넘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컨트까지 같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시컨트 탄젠트가 적분 변수로 쓰이려면 상대 함수였던 시컨트 함수를 치환하면 되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컨트 함수로 치환하면 u로 치환하면 dx du 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적분해야 될 함수 중에 탄젠트하고 시컨트하고 dx를 따로 이렇게 빼두고요. 그러다 보면 탄젠트 세제곱 중에 탄젠트 제곱만 남는데 우리는 지금 뭐를 치환하기로 했어요? 시컨트를 치환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로 놔두면 안 되고 탄젠트를 시컨트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그 다음 치환을 해서 치환 적분한 다음에 원래의 변수인 x 변수인 시컨트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컨트로 치환하는 탄젠트 홀수형을 해봤다면 이번에 이제 8번은 시컨트 여기 짝수형. 그러면 짝수형은 시컨트 제곱 x를 적분 변수 변환에 쓸 수 있게끔 탄젠트 함수를 치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짝수 중에 적분 변수 변환하는 제곱은 있지만 또 남는 제곱, 즉 시컨트 제곱 쪽은 다시 탄젠트로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탄젠트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적분 변수 변환을 쓰게 놔두고 시컨트 제곱 쪽 여기에는 이 제곱 또 하나 남는 얘는 시컨트 제곱 얘는 이렇게 탄젠트로 바꾸다 보면 치환한 변수 u로 표현하면 이렇게 뭐 이거 적분하려면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u로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 그 u를 원래의 변수인 x 변수인 탄젠트 함수로 대입해주면 답은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치환하는 기준 원리가 이렇게 적분 변수 변환 기준으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둘 다 어쨌든 탄젠트가 홀수형이든 시컨트가 짝수형이든 그래서 탄젠트가 홀수형이면 상대 함수인 시컨트로 치환, 시컨트가 짝수형이면 상대 함수인 탄젠트로 치환해서 뭔가 다 치환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아까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즉 시컨트가 짝수가 아닌 홀수 이런 경우죠. 그거에 대한 예 이제 9번에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면요. 얘는 기본 공식도 안 되고 치환도 안 돼요. 치환 안 되는 건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부분적분이 되는가를 가능한가를 확인해 봤더니 뭐 부분적분으로 나누려면 시컨트 세제곱을 시컨트와 시컨트 제곱으로 분리했을 때 시컨트 제곱은 미분형이라고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k 적분은 탄젠트고 그러면 내가 시컨트 x 하나짜리를 원형으로 잡았으면 k 미분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의 미분형은 시컨트의 미분은 시컨트 탄젠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분에 적용하면 첫 번째는 시컨트하고 탄젠트를 곱한 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하고 미분한 거하고 탄젠트 얘를 곱한 거를 적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놨지만 좀 정리된 얘를 적분하려고 하니 다시 어떤 상태가 됐냐면 탄젠트가 홀수도 아니고 시컨트가 짝수도 아닌 다시 치환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식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치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얘처럼 부분적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탄젠트와 시컨트 서로 변화 관계식을 이용해서 탄젠트 제곱을 뭐로 바꿨냐면 시컨트로 바꿔봤어요. 바꿔서 식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리가 시작 문제가 뭐였냐면 시컨트 세제곱 x를 적분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나름 부분 적분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적분이 또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적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얘 적분하려면 또다시 이와 같은 과정 반복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한번으로 그 부분 적분 꼬리에 있는 적분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서 다시 부분 적분을 한다가 아니라 시작 적분이 부분 적분하다 꼬리 적분에 다시 나타나면 얘는 식을 옮겨서 묶어서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묶어서 즉 처음에는 이거에 2에 시컨트 땡땡을 하면 이거와 얘만 남는 거라서 이를 나눠준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를 나눠주면 그러다가 이제 요 ln 시컨트 x의 적분은 앞에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ln 시컨트 x의 탄젠트 x로 바뀌고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앞에서 내용할 때 뒤에 나오지만 조금 중요한 것들을 미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얘를 간단하게 증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얘가 아마 뒤에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거 덕분에 안 배웠는데."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얘 2배 된 걸로 묶어서 2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방법은 지금 처음에 부분적분이 되는 거를 이용해서 중간에 나중에 탄젠트와 시컨트의 관계를 해서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면 저는 이제 방법이는 항상 이렇게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탄젠트하고 시컨트에 관련된 식을 먼저 적용해서 바꿔 본 거예요. 그래서 시컨트 하나 놔두고요. 시컨트 제곱을 처음에 탄젠트로 바꿨어요. 탄젠트와 관련된 식으로. 그래서 탄젠트와 관련된 식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배웠다 안 배웠다를 떠나서 적분 공식으로 인제 바로 풀어지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근데 요 부분도 이쪽하고 똑같아요. 탄젠트가 홀수도 아니고 시컨트가 짝수도 아니라 치환 적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부분 적분을 저는 적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부분 적분을 적용할 때 탄젠트 하나와 시컨트 탄젠트를 미분형으로 잡으면 얘의 적분형은 시컨트, 얘의 미분형은 시컨트 제곱. 그래서 얘 곱하면 탄젠트 시컨트하고 다시 얘 곱한 거의 적분. 요렇게 되겠죠. 얘는 이거와 상관없이 별도로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중간 과정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똑같은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시컨트 세제곱을 넘겨서 여기서 다시 부분적분 하시면 안 돼요. 얘는 풀어지지만 얘 안 풀어진다고 여기서 부분적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문제가 얘였으므로 다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2로 나눠준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가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했는지 아니면 뒤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지금 2번 다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냥 막 어디 뚝 떨어진 것처럼 공식처럼 써서 조금 혼돈되시는 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있는 시컨트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다 써 놓을 걸 그랬나요? 시컨트 x는 어떻게 하냐면 탄젠트하고 코탄젠트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얘는 분수로 물론 뭐 코사인분의 1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코사인분의 1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분에 적절하게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요. 원래식의 시컨트하고 탄젠트 x를 분자 분모에 다 곱했다고 보면 같은 식의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같은 식이에요. 근데 너무 억지스럽죠? 간단한 시컨트 x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다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나오는 이 시컨트 적분 공식 하나 유도된 거에 비하면 그나마 얘가 좀 간단한데요. 억지스럽게 이렇게 분수식을 만들어 보면 분모 분자의 관계가 미분 관계인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분수 상태 적분은. 그럼 시컨트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시컨트 탄젠트가 되죠. 탄젠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시컨트 제곱이죠. 따라서 이 분모를 미분한 구조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수식에서 분자 분모의 관계가 서로 미분 관계니까 제 적분은 ln 분모다. 그래서 ln 시컨트 x에 탄젠트 x다가 그래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 거 같긴 하지만 혹시나 안 했다면 이렇게 공식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2번 다 그냥 쓱 넘어가니까 왜지? 뭐 이러실까 봐 여기 있는 공식 추가로 설명드리니 이렇게 되고요. 뒤에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유도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컨트 x의 적분 공식은 그나마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볼 때 무지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가장 간단하다고 저는 느껴서 이렇게 공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그 삼각함수 적분에 유형 2가 빠졌어요. 지금 뭐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유형 2 설명 안 했는데 왜 유형 2는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형 2를 집어넣고 찍어보니까 거의 90분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안 들으실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돼서 원래는 매끄럽게 개까지 넣고 하는 게 좀 같은 챕터고 그러니까 같은 절이라서 좀 좋았을 텐데 도저히 그걸 같이 넣지 하니 너무 길어져서 그 유형 2는 오늘 안 하고요. 유형 2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빠진 2절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